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l.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AM 1450 123고 라디오 한국. The first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계 정보입니다. 수필가 김윤선 씨가 수필집 무인카메라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저자이신 김윤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젠 또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회장을 좀 두 번이나 여기 모셨는데 요즘 조금 한가해지셨겠네요. 예. 네. 좀 한가해지시더니 수필집이 나오는 겁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수필집 이름이 아주 무인 카메라예요. 이 무인 카메라. 네. 이게 이 무인 카메라 누구한테나 이런 그 무인 카메라가 주는 그런 압박감 같은 거 좀 있긴 있는데 네. 이 무인 카메라라는 이 수필집 안에 들어가 있군요. 앞부분에. 네. 네. 어떤 이 제목이 주는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야말로 우리가 운전할 때 그 느끼는 그런 긴장감. 또 그래서는 작가로서는 늘 어떤 생활에 대한 긴장 가지고 있어야 좋은 소재를 발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자, 무인 카메라. 네. 원래 좀 앞질러 가다가 한번 들켰던 모양이죠. 그런 것 속에서도 네. 이 수필이 만들어진다는 거 참 네. 대단하십니다. 네. 벌금은 냈지만 그래도 글 한 편 건졌으니까 그러네요. 네, 만족하죠. 네. 벌금을 내는 대신 글이 하나 나왔군요. 예. 이 수필집이 그 몇 편이나 여기 실려 있는지요? 예, 총 52편입니다. 52편. 네. 수필집이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나온 거는 수필은 많이 쓰셨는데 이게 처음 아니신가요? 예,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실 수필집 이렇게 하나 내려고 그래도 이민생활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럴 텐데 누가 좀 도와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운이 좋았던지 어쨌든 그 부산문화재단에서 네. 지원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 그러셨군요.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됐죠. 네, 부산 여인이시군요. 네. 제가 네. 부산에서 원래 네.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거기에 책을 주고 부산. 있었거든요. 예. 김윤선 작가가 이제 그 부산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경남여고와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중등학교 교사도 하셨나요? 예. 그리고 1999년에 에세이 문학으로 이제 다리로 등단을 했고요. 2003년에 이제 시애틀에 이민 오셨으면은 한 12년 되셨네요. 예. 이민 역사는 뭐 긴 건 예, 아니에요. 예. 네. 영남 여성 짧지 않죠. 백일장의 금상도 받으시고 제외 동포문학상 우수상도 받으시고 청강문학상 우수상도 받으신 바 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3, 4대 회장 역임하셨고요. 에세이 부산의 동인이시고 또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고 또 이 지역의 한국문인협회 워싱턴주 지부 3, 4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번 수필집은 부산문화재단에서 문예지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무인 카메라를 만드셨는데요. 아주 제가 볼 땐 김윤선님은 생활 속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 깊이 있는 삶의 진실을 이렇게 캐내는 그런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물건 하나도 이렇게 소홀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네. 거기 이제 작가가 소재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좋은 데 가서 보면 좋다 하는 성감정은 생기지만 네. 어떤 그 깊이 있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죠. 네. 그래서 오히려 생활에서 이제 그런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렇군요, 찾을 수도 그렇군요. 있고. 자, 제가 읽은 그 수필 중에요.
그 시애틀의 비라는 거를 네.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비를 또 이렇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좀 시애틀의 비 좀 하나 좀 낭송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네. 예. 음악을 하나 한번, 제가 예, 배경을 읽어보도록 해드릴게요. 하겠습니다. 네. 시애틀의 비. 그새 마당엔 햇빛이 한가득이다. 꽃잎마다 방울방울 물방울을 달고도 햇빛에 드러난 마을간 얼굴들이 시침을 뚝 떼고 있다. 파란 하늘이 거짓말처럼 눈부시다. 저기 구름을 재촉하는 저 회색 구름만 없다면 비온 뒤의 날씨라곤 아무도 믿지 않겠다. 시애틀의 비는 변덕이 심하다. 그쳤는가 싶으면 어느새 돌아와 헛뿌리고 오고 있나 싶으면 저쯤에선 벌써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어렵사리 따온 고사리를 비맞힌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따는 일보다 말리는 일에 더 발목이 잡힌다. 방금 헹궈낸 손빨래를 들고 집안에 널어야 할지 바깥바람에 말려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다. 부화내동하는 게 저들이라고 달라 보이지 않는다. 비의 종류도 재미있다. 안개인 듯 실비인 듯한 능개, 갈까 말까 망설이는 가랑비, 수줍음을 타는 보슬비,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비, 뜬금없이 내려와 수다를 떨고 가는 여우비, 한번 시작하면 좀채 그치지 않는 장맛비, 무작정 쏟아놓고 보자는 소낙비, 굵고 세찬 장대비, 가문 끝에 내리는 담비 등 표정이 갖가지다. 비에 적응되면 시애틀에 적응한 것이라던 누군가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다. 그러고 보면 비 올 때마다 퉁명스런 대꾸를 하는 나는 아직도 이웃 사람이 아닌가. 그래도 엊그제 심어놓은 고추며 오이, 호박의 모종을 생각하니 때맞춰 내는 비가 반갑다. 내겐 모처럼의 약비다. 서너 개의 빨래를 빨래거리에 널어놓고 잠시 2층에 올라간 사이 후두득 바람소리까지 더하더니 주룩주룩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렇지. 잠시 전엔 웃비였나 보다. 그런데 이번엔 주룩비다. 강우량이 심상찮다. 도로엔 이내 빗물이 흘러내리고 나뭇잎은 하늘을 치닫는다. 도로에도 마당에도 비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온통 그들 세상이다. 그러고 보니 내게만 좀 더 나눠달라고 보챌 필요가 없다. 고루고루 나눠주는 빗물이 세상의 공평함을 몸소 내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주둥이가 좁은 유리병이나 넓은 유리병이나 같은 높이의 비를 담는 걸 보면 세상의 공평함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를 알게 한다. 비를 좋아한 적이 별로 없었다. 특히 이른 봄에 내리는 봄비는 더더욱 싫었다. 학년이 바뀌어 낯선 교실만도 버거운데 축축한 운동화와 교복이 하루 종일 기분을 언짢게 했으다. 거기에 빛바랜 우산에 대한 궁색함이 비를 더 싫어하게 된 이유였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만 살짝 내민 2단짜리 접이우산. 그런 특혜를 받고 나자 은근히 비를 기다리게 됐다. 불현듯 대단한 부잣집 막내딸이나 공주라도 된 듯한 설렘. 그러고 보면 삶의 한기퉁이에 비밀 하나쯤 숨겨놓는 일이 그다지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세상을 또 다른 상상으로 굽비우는 즐거움을 갖는 일일 테니. 예전에는 비를 계절이 전령쯤으로 여겼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와 경칩을 지나는 사이 잦아진 비로 조금씩 봄이 모습을 드러냈다. 꽃샘추위로 오슬오슬한 한기를 품고 있던 찬비가 봄의 길을 막는다고 여겼는데 실은 봄을 지필 마중물이었으랴 뿐이랴. 웃자란 더위의 길을 꺾느라 한 달여간이나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은 이를 장맛비라 불렀다. 장맛비는 긴 여름을 여는 서막이었다. 서서와 벽로를 지나며 지척대는 비는 가을을 불러왔고 시베리아의 얼음 냄새를 옮겨온 비는 세상을 마침내 긴 동면에 들게 했다. 비는 그렇게 계절을 앞서왔다. 시애틀의 겨울은 비의 계절이다. 어쩜 겨울이 장마의 계절이라니 낯섦의 절정이다. 눅눅하고 무더운 여름 대신 화창하면서도 해맑은 여름 공기가 겨울 장마로 인한 것임을 인정한 건 불과 얼마 전이다. 같은 세상도 얼마나 마음을 주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모양이다. 그동안 못 본 척, 모르는 척 했던 건 어떤 마음에 쓰였을까? 어쨌든 비를 바라보는 눈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다름을 사랑할지도 모를 지금에 이르고 나니 어젯밤의 비가 내겐 모처럼의 단비로 느껴지는 것이다. 유리창 너머 밖을 내다본다. 본격적인 여름 마중물이다. 나뭇잎은 저마다 활짝 날개를 펼치고 있다.
아니 비상한다. 그 아래 호박감 오이모종이 제법 날개짓을 하고 있다. 틀을 잡았다는 품새다. 이비로 모종의 키가 한치는 더 클 것 같다. 바람 속에서 비의 굵기가 점차로 더 굵어지고 있다. 작달비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시애틀의 비, 이제 이미 우기로 접어들었어요. 네. 한여름 정말 가뭄 때문에, 참, 워싱턴 주 자체가 좀 시끄러우는데, 이제 또 비가 또 오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비가 너무 많아서. 근데, 시애틀의 비는 변덕이 심하다는데 우선 뭐 공감하고요. 이 비가요, 제가 보니까 실비인 듯한 는개, 또 갈까 말까 망설이는 가랑비, 수줍음 타는 보슬비, 꽃망울 터뜨리는 꽃비, 그 다음에 뜬금없이 내려와서 수다를 떨고 가는 여우비, 이런 것도 참 재밌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하면 좀처럼 그치지 않는 장마비, 무작정 쏟아놓고 보자는 소낙비, 굵고 세찬 장대비,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이런 거고요. 모처럼의 약비라는 또 약비도 있고, 또 그러면 그렇지 잠시 전에는 웃비였나 보다 웃비도 있고 주룩비도 있고요. 또 뭐 봄비도 나오고 그러면서도 또 단비, 모처럼의 단비도 있고 그다음에 바람 속에 비의 굵기가 점차로 더 굵어지고 있다. 작달비다. 네, 이런 비도 있고요. 정말 아주 그 사물을 관조하는 눈이 아주 깊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우리 김윤선 님이요. 엄마가 이제 접이우산을 사줬더니 예. 접이우산을 펴고 해보려고 비를 기다리게 된다는 말도 참 재미있고요. 그리고 같은 세상도 얼마나 마음을 주고 애정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모양이다는 그런 어떤 진실 어린 표현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여기 수필이요. 그런 저걸로 사물을 보는 거로 거의 일관된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삶이 또 색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무인 카메라 출판 기념회 바로 이번 주에 있네요. 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언제, 예. 어디서 오는지. 네, 이번 주 목요일 10일입니다. 네. 저희 원래 행사를 하는, 시애틀 오로라가에 있는 홀리데이 인 네. 에스프레소, 예. 거기서 자주 만나시죠? 예, 한 달에 한 회원들끼리? 번씩 저희 이제 회원들의 정기 모임이 있는데, 네. 예, 그 시간에 좀 앞서서 4시 반부터 제가 아주 단촐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9월 10일. 네, 예. 9월 10일, 오후 4시 반에 오로라에 있는 할로데이인에서 무인 카메라 출판 기념회가 있겠습니다. 뭐, 조촐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예. 또, 문우들이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연선님을 보러. 네. 또 수필집을 보고 싶어서 많이 갈 것 같은데, 이날 뭐, 이렇게 작품 낭송도 하고 그러시나요? 예, 저희가 이제 약간의 형식은 갖췄습니다. 네, 네. 예, 일상적인 그런 형식도 하고, 또, 저희 문우 중에 이제, 좋아하는 작품도 그분이 직접 낭송해서 네. 소개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저희 작품집에 대한 그런 이제 서평도 이제 간단하게 네. 예, 또 얘기도 하고 나누고 또 서로 독자와의 대화에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네. 예, 같이 얘기도 그렇군요. 하고 예, 그런 아무래도 문학이니까 네. 예, 그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도 작은 워크숍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문의들을 위한 낭송도 있고요. 또 서로 평가도 해주고 질의응답도 받고요. 무인 카메라 이 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가하고도 이렇게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무인 카메라 사실 좀 좋은 수필집인데 어서 구하나 하는 분들은 이날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날 뭐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또 좀 책을 제공도 하시나 보죠? 예,
그런 네. 자리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아주 그 소중한 수필집 하나 정도 이렇게 얻으셔서 가을을 또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이제 52편의 이제 수필을 쓰셨는데 그 중에 뭐 특히나 애착이 가는 수필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뭐랄까. 네. 다, 제 생각으로는 다 이제 아끼고 싶은, 네. 그런 작품이죠. 근데 이제 여기, 그렇군요. 아무래도 외국에 살다 보니까, 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네. 무라는 작품 제가 한번, 무요. 소개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애착이 가는 수필. 뭐 이게 사실은 52편이 다 작가의 입장에서는 다 소중하고 그렇겠지만 그중 이제 어머니하고 연결된 무. 저도 이거 읽어봤는데요. 가슴이 좀, 네. 뭉클해지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김윤선 님이 또 쓰신 수필, 무, 함께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무. 마트에서 참하게 생긴 무 하나를 골랐다. 제철 맞은 가을 무가 이때쯤 식탁에 자주 오른다. 오늘은 무 생채를 할 참이었다. 무를 깨끗이 씻어서 칼로 생채기를 긁어낸 다음 대충 눈금을 긋고 반으로 잘랐다. 그런데 어째 보기와는 달리 속살을 가려는 손맛이 시원찮다. 게다가 소리조차 퉁명스럽다. 앞불싸. 아니나 다를까 하얀 속살에 바람이 들었다. 한창 물어를 속살이 노인네 것처럼 푸쓱하다. 또 반을 잘랐다. 그런데 이번엔 바람만 든 게 아니라 기포가 숭숭 나있다. 공연히 허방만 짚은 셈이다. 속이 허했으면 그렇다고 티를 낼 것이지 멀쩡하게 생겨서는 속임을 하다니. 반찬 한 가지를 잃은 서운함이 공연한 짜증으로 변해 도마 위에 널브러져 있던 것들을 몽땅 쓰레기통에 쓸어 담았다. 그러고도 허연 속살이 날 놀리는 듯 해서 얼른 뚜껑을 덮어버렸다. 둘째 고모부는 멀쩡한 허우대와는 달리 가족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 본가에 재산도 많고 면사무소에서 편떼지고 사는 사람이라 할머니는 만족스레 고모를 시집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고모부는 편떼를 놓아버리고 사업을 한답시고 서울에 갔으는 그 많던 전답을 다 날리고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곱디고 온 고모가 행상을 하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는데 그들이 성장했을 무렵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와 고모들의 애통함이란. 그 때문에 사람의 그 모습은 삐좋은 개살구라며 마침 혼인줄에 들어선 날 경계시켰다. 덕분에 나는 허우대 좋은 남자와는 손도 보지 않았다. 식사 준비가 웬만큼 끝나갈 무렵 아침국 끓이를 위해 멸치 다시 육수를 내려다가 문득 쓰레기통에 버린 무가 생각났다. 나물로는 적당하지 않아도 다시를 끓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서 설명없이 서너 조각 끄집어냈다. 공연히 누가 보기라도 하는 듯 얼굴이 붉어졌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되는 세상사에 성급했던 내 행동이 부끄러웠다. 나는 모른 채 그것을 멸치와 함께 물에 넣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무의 속살에서 바람소리가 난다. 푸석하니 바람든 무가 금세 부서질 듯하다. 어릴 때 봤던 춤바람 소동이 생각났다. 남편이 출근하기가 바쁘게 곱게 화장을 하고 뒤따라 나선 그녀는 퇴근 시간쯤에 맞춰서 돌아와 깜짝같이 눈을 속였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에게 들켜서 동네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그녀는 대래 누가 잃는다고 벼른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때 어머니는 혀를 껄껄 차며 아이들 행색을 보면 모를까 하셨다. 기포 사이로 가정이 새는 걸 그녀만 몰랐던 모양이다. 바람든 무가 어머니를 닮았다. 자리에서 일었을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바람소리. 어머니는 골다공증을 안고 사신다. 어머니들 애초부터 뼛속이 비었을까? 당신의 뼈를 자식들에게 나눠준 빈자리에 바람이 들었던 모양이다. 문득 무의 바람든 연유가 궁금하다. 땅속까지 쫓아온 바람을 야멸치게 뿌리치지 못한 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고모부가 그만 병석에 눕고만 속내 그런 것이었을까? 진액만 남은 줄기로 재계의 원료로 쓰이는 오리나무는 질긴 생명력과 속성으로 자라는 특성 때문에 민둥산에 심는 나무다.
어떤 척박한 토양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 게 꼭 우리네 어머니의 삶을 닮았다. 자신의 속살마저 자양분으로 보내고 빈몸으로 서 있는 그 또한 골다공증 환자다. 나는 어머니의 약한 다리를 볼 때마다 목이 맨다. 뼈에 살갗만 붙어있는 다리가 마치 새 다리 같다. 자식들이 퇴근할 시간이면 곧잘 전화기 앞에서 스승거리신단다. 엄마, 오늘 나 퇴근하면서 들를까요? 전화기를 내려놓기가 바쁘게 허리를 고추 세우며 시장으로 내다르시는 어머니. 당신의 사랑은 빈 뼛속을 가득 채운 바람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람 든 무를 쓸모없다고 밀어제친 건 순전히 내 경박함이요 무지였다. 무라면 얼에 결이 곱고 물기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내 욕심이다. 세상에 어찌 우등생만 있을까? 손가락의 크기는 달라도 제각각의 쓰임이 있듯 무도 그러하지 싶다. 어쩜 바람든 무는 어머니의 빈 뼛속처럼 세상의 사랑을 품은 모습인지 모르겠다. 땅속까지 찾아든 바람을 외면하지 않은 건 세상이 끓이는 보잘것없는 것만저 품을 수 있는 넉넉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무의 바람든 구멍에서 삶의 온기를 본다. 네, 김현선님의 무수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멀쩡하게 생겼는데 네. 이 무가 사과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네. 잘라놓고 보면 안에가 참 썩어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속이 텅텅 비어 있는 눈속임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재밌고요. 그런 그 속빈 무를 통해서 둘째 고모부 멀쩡한 허우대와 달리 네, 기대에 못 미쳤던 거, 아니면 또 이 어머니 바람난 무가 어머니를 닮았다고 그러는데 골다공증을 앓고 사시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또 딸의 마음도 담아 있고요. 어머니의 약한 다리를 볼 때마다 목이 맨다. 뼈에 살갗만 붙어있는 다리가 마치 새 다리 같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바람든 무는 어머니의 빈 뼛속처럼 세상의 사랑을 품은 모습인지 모르겠다. 정말 무를 갖고서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연결짓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런 수필집들 52편 다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 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번 주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오로라 할러데이인에서 열리는 수필가 김현선님의 수필집 무인 카메라 출판 기념회 많이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 또 글을 사랑하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낼까요? 예, 부족한 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 연락처? 네, 연락처 전화번호 주세요. 예, 전화번호는 253-326-7851. 네. 예, 253-326-7851.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선님의 전화번호입니다. 253-326-7851, 326-785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판기념회 9월 10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 오로라에 있는 할러데이인에 가시면 수필집 무인 카메라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작가이신 김현선 씨 만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재경이의 오후에 싱싱희망가요 방송되겠습니다. 레이버데이 휴일 잘 보내시고요. 또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